고 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사건 피의자들이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무차별 폭행했다는 취지로 나눈 통화 녹음을 검찰이 확보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앞서 피의자 이모 씨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세 대만 때렸을 뿐이지 의식을 잃을 줄 몰랐다고 한 발언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 수사팀은 이 통화 녹음을 바탕으로 피의자들이 폭행 당시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던 걸로 보고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반복적이고 강한 외력에 의해 뇌손상으로 사망했다는 법의학 감정 결과도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가 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상해치사 혐의에 더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당시 김 감독 폭행 장면을 목격한 발달장애 아들은 겁에 질려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는데 이 점을 검찰이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한 겁니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1시쯤 경기 구리시 한 식당 앞에서 옆자리 일행과 소음 문제로 다투다 폭행을 당했고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 발생 5달이 지나 가해자들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고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논란이 불거진 뒤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이번 사건을 재수사했습니다. 검찰 전담 수사팀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피의자들의 혐의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에 관해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SBS 조민기입니다. 고 김창민 영화감독 폭행 사망 사건 당시 초동조치 과정에서 구급일지의 사건 상황과 전혀 다른 내용이 기록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했다는 경찰의 잘못된 전원을 일지에 남긴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구리소방서 119 구급활동 일지에는 고 김창민 감독이 식당에서 마주친 가해 일행들에게 폭행당해 사망으로까지 이어졌던 당시 상황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지에는 경찰 말에 의하면 아들과 다툼 중에 아들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일지에는 김 감독의 부상 상태도 상세히 담겼습니다. 양쪽 눈에 부종과 멍이 있고 왼쪽 귀에선 출혈이 보였으며 구급차 내에서 수차례 구토를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병원 응급실까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응급실 기록에도 119 대원을 통해 인계받은 보호자인 김 감독의 아들 진술에 의하면 아들이 김 감독의 얼굴을 한 대 가격했다고 적혔습니다. 정작 김 감독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 일행의 폭행 사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유족 측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장애가 있는 아들에게 범행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거짓 진술을 했고 경찰이 이를 여과 없이 수용해 구급대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경찰관에게 들은 내용을 그대로 기록했을 뿐이라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현재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인 이모 씨는 최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이번 사건이 정부의 먹잇감이 된 케이스라는 주장을 펼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발달장애 아들과 식당을 찾았다가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고 김창민 감독의 유족 측이 사과를 전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는 가해자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앞서 가해자 이모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창민 감독과 유가족에게 죽을 죄를 지은 것을 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 연락처를 몰라 수사기관에 수차례 사과와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이런 가해자들 주장이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한 유가족은 SBS와의 전화통화에서 변호사를 통해서도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전화 한 통 받은 적 없다며 가해자 측이 노력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해자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사과 의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로 안다며 하지만 정작 그런 뒤에 사과 의사를 전달해온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접촉하라고 했었어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겠지만 그런 액션도 없었고 지금 이제 와서 뭐 사과하려고 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지난해 10월 김 감독은 20대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집 근처 24시간 운영 식당을 찾았다가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들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특히 김 감독의 아들이 당시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경찰은 당초 피의자를 한 명으로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검찰의 보안 수사 지시로 피의자 2명을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또 기각됐습니다. 가해자 이 씨는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김 감독님을 해할 의도도 없었고 싸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지난해 11월 장기 기증으로 4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난 김창민 영화감독이 폭행당해 숨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통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2일 고 김창민 감독의 상해치사 사건을 송치받은 후 형사 2부장을 팀장으로 5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편성했습니다. 전담팀은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해 엄정한 보안 수사를 진행해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 감독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 측은 폭행 피해 후 초동 대응부터 피의자 처벌까지 모든 과정이 부실하다고 분통을 터뜨려왔습니다.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의 24시간 운영 식당을 찾았습니다. 식사 도중 다른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시비와 몸싸움이 일어났고 주먹으로 가격당한 김 감독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김 감독은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골든타임을 놓치고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김 감독을 폭행한 남성 A씨를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유가족의 요청과 검찰이 요구한 보안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지난주 이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유가족 측은 피의자가 여러 명인데도 한 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중에야 2명을 특정해 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되는 등 수사가 부실하고 수개월째 지연됐다면서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났지만 가해자는 자유롭게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SBS 김태원입니다.